다정한 남과부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와이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20살 중반의 저희는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뭐든 할 수 있는 열정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평일이나 주말 등 쉬는 날이 생기면 같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고 저희는 저희가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마냥 그때의 몇 달이라는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와 저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학교로, 와이프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 이후 와이프를 쫓아 와이프가 지내던 도시에서 취업을 했고 제 구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보고 청춘 드라마 같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결혼도 자유롭게 야외 예식으로 축의금으로 받은 돈은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부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와이프는 연애를 하면서도 유기견 구호와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될 때면 같이 유기견 보호시설에 가서 배설물을 치우거나 계절이 바뀔 때면 버릴 이불들을 모아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져다 주는 등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와이프도 그 일에서 주는 행복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봉사를 갔는데 다리를 저는 푸들 한 마리를 보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많이 망설인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강아지에게 다리에서 새살이 돋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새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스턴트 음식으로 아침을 먹더라도 새살이 사료는 닭가슴살이나 우둔살 그리고 야채들까지 섞은 음식으로 챙겨줬고 다리가 불편해도 하루에 2번씩은 산책을 다녔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새살이 일이라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새살이도 저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찾았고 곧 여느 강아지들처럼 밝은 모습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루는 새살이와 함께 애견 카페에 갔는데 새살이가 다리는 불편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공간이 분리된 애견 카페를 갔어요. 그 중에서 순한 강아지 친구들 몇 마리와 냄새도 맡고 같이 뛰놀고 있었는데 한 강아지가 새살이에게 놀자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달려오던 강아지를 막아서면서 그 강아지의 발을 밟아 골절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그 견주님께 가서 저희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뛰어오는 강아지를 보고 놀랄까봐 블로킹을 한 건데 실수로 발을 밟았다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고 상대방 견주님도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하긴 하셨지만 다리를 절면서 뛰어다니는 저희 새살이를 보고 병원비만을 요구하셔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새발이한테 그렇게 달려오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새발이가 놀랄 수는 있지만 여느 강아지들처럼 달리고 냄새 맡고 다른 강아지들과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뛰어온 건 아니었고요. 와이프가 새발이가 아픈 강아지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과잉 보호를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저와 함께 가지 않은 산책에서 와이프가 새발이 근처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 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와이프가 유난을 부리니까 동네 주민들도 와이프를 꺼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복날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백숙을 해서 주신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제가 불편할까봐 닭만 주고 가신다고 저희 집 앞까지 오셔서 같이 먹자고 말씀을 드린 후 집에서 백숙을 한참 먹고 있었어요. 같이 백숙을 드시던 어머니는 아차 하면서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반찬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강아지 닭 먹는다 했지? 내가 그래서 닭 좀 삶아왔지? 엄마 닭 삶아왔어? 백숙은 강아지 못 먹을 텐데. 내가 살코기만 딱 발라서 물에 삶아왔지. 이건 먹을 수 있지? 괜찮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앉아서 고기를 순수 새발이에게 뜯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저희 어머니 손을 팍 치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왜 허락도 없이 새발이한테 먹을 걸 주세요? 먹는 거 보고 있으면 강생이도 먹고 싶을 거 아니냐. 얘는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조심 좀 해주세요. 와이프의 외침에 어머니는 머쓱해지셨고 이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집과 본인의 집을 차별하는 와이프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가 삶아온 고기를 세바리한테 먹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저녁 조금만 주지 뭐.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친절할 수는 없어? 뭐? 엄마가 세바리 주려고 일부러 집에서 살코기만 빼서 물에 삶아오셨다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면박을 줘야 마음이 편해? 세바리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먹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당신 어머님이 오셔서 치킨 먹다가 고기 떼서 주는 거 봤어. 당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양념 다 배어있는 고기 먹는 건 괜찮고 물에 삶은 건 안 돼? 세바리 핑계로 차별하고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 조심 좀 해. 와이프는 이상하게도 본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건지 모든 다툼과 논쟁에 세바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의 본인 실수도 세바리 핑계, 시댁에 못 가는 것도 낯가림을 한다는 세바리 핑계, 오죽하면 회사도 다니다가 세바리가 오고 나서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성생활에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바리가 보고 있으니 부부관계를 못하겠다. 세바리가 있으니 이세 생각도 없다. 그냥 강아지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는 강아지는 강아지 유치원 보내고 주말에 둘이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저더러 부성애가 없대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 봉사도 다녔던 사람인데 강아지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면 그 강아지를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강아지 사료에, 배변 패드에, 계절별로 강아지 옷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렇게 싸움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동네 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또 나가서 이번에는 세바리가 아이를 물었다고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세바리가 아이를 물었어. 뭐? 아이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당신은 어떻게 애 걱정을 먼저 해? 애가 세바리한테 뛰어와서 세바리가 놀라서 물었단 말이야. 세바리가 못 물게 막았어야지. 그 애는 괜찮아?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애는 병원 갔고 오빠 연락처 줬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지. 그거다. 당신은 놀랐을 세바리 걱정을 안 하네. 당신이 그러고도 세바리 아빠 맞아? 세바리가 다른 사람을 물었으면 그 사람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세바리도 괜찮아? 됐어. 말이 안 통해. 나는 당신이 강아지도 좋아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곧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넓은 공원에서 세바리는 목줄이 풀린 채 뛰어다니고 있었고 아이가 세바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세바리가 달려와서 손을 물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줄 없이 뛰다니며 짖는 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와이프와 강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는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고양이 사료에 바퀴벌레 약을 넣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저희 와이프라며.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부를 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대요.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산책을 다닐 때 세바리가 고양이를 싫어하는데 길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그날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는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이혼을 할 때에도 와이프에게 외도나 도박 뭐 이런 귀책 사유를 크게 책정하지는 않아서 위자료 부분이 크게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와이프는 혼자 생활하며 세바리를 키우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애니멀 호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와이프가 종종 생각이 나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까지 죽이려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어찌 지낼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다 끼칩니다. 여기까지 정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해보고 싶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